안녕하세요, 도무룩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골이라는 단어가 어떤 걸 뜻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게 소의 네 다리 뼈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리가 4개니까 사골. 근데 이게 사골국은 이 다리뼈를 푹 고아서 만든 국물을 뜻하고요. 이 자동차 쪽으로 와보면 이 사골국이 뜻하는 게 있습니다. 풀체인지를 안 하고 그러니까 모델 변경 없이 쭉 한 모델로 살짝 외관만 바꿔서 길게 가져가는 모델들을 사골국 모델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사골국 차량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쉐보레 캡티바나 쌍용의 체어맨, 렉스턴 등등 이런 차들이 사골국 차로 이제 많이 불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기아 자동차의 모하비 역시 대표적인 사골차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차는 2008년도 1월에 출시되었고요. 지금 2019년이니까 11년째거든요. 근데 풀체인지 없이 페이스리프트만 3년 전에 한번 단행을 했고요.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원래 단종을 해야 맞습니다. 지금 북미에서 이제 텔루라이드라는 모델이 나왔고 그 모델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이 모하비란 차가 이제 단종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는데 올해 서울모터쇼에서 마스터피스라는 컨셉카가 평이 좋았거든요. 호평을 받고 이 차를 갑자기 기아자동차에서 모하비 더 마스터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또 부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 모델에서 2번의 부분 변경,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라고 하잖아요. 2번의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차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흔치 않은 일을 기아자동차가 이 모하비를 가지고 하게 되네요. 기왕 사골처럼 팍팍 우려낼 것이라면 기아 자동차처럼 모하비 더 마스터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부분 변경을 해주는 것도 이 차를 보니까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페이스리프트라고는 하지만 실내랑 외관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기존의 모델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거의 풀체인지에 가깝게 변경을 이뤄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 기본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내외 디자인, 그리고 옵션 등의 편의 장비, 이런 순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기본기에 대한 꽤나 높은 점수를 받아왔어요. 타시는 분들이 성능 가지고 불만을 터뜨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실내외 디자인이 너무 오래되니까 굉장히 올드했던 거죠. 이번 변경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개선을 이뤄냈기 때문에 생명력이 꽤나 연장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살짝 손보는 수준이지만 어쨌든 기본기에 그 업그레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되게 만족하고 이 차를 사시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차는 현대 기아 자동차 그룹에서 하나 남은 바디온 프레임 SUV거든요. 단점도 있지만 SUV로서의 장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차를 찾고 계신 것 같고요. 아마 이 사골차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우려야 된다라는 어떤 교과서적인 모델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기아 자동차로서는 아마 만세를 부르고 싶을 겁니다. 사실 신차가 나오면 그 차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기지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디자인만 변경을 한 것이다 보니까 기존의 생산 라인을 사용하면서 몇 가지만 바꾸어주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고 차가 바뀌었으니까 신차 효과로 인해서 수익은 수익대로 나고 아주 회사로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 그리고 소비자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로서는 분명히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연말 출시 카드로 만지작거렸던 텔루라이드도 이제 국내 출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말하자면 배수진을 치고선 모하비의 힘을 몰아준 건데요. 큰 투자 없이 이 정도 수익을 올리는 기아 자동차 영리한 선택이었고요. 성능 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렉 구동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이 들어갔다는 거, 이거 RMDPS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다 민첩한 조향이 가능해졌고요. 후륜 쪽의 하체 세팅을 개선해서 2열 쪽의 승차감을 높인 것도 성능상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변경사항은 부분 변경이다 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고, 대신에 내외관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바꿔놨습니다. 특히 외관의 경우에는 이 차가 페이스리프트인가 아니면 신차인가 질문을 던질 정도로 확실하게 바꿔놨어요. 물론 측면 부분은 부분 변경이다 보니까 그대로이긴 한데 측면의 라인도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전면 같은 경우에는 헤드램프, 그러니까 프론트 라이트와 라지에이터 그릴이 일체형을 이루면서 좀 독특하면서도 개성적인 모습을 완성했고요. 버티컬 큐브 램프가 6개가 딱 설치가 되면서 색다른 형태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세련되기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성이 있기도 하고요. 후면부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와 유사한 이미지를 연출하도록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데요. 디테일을 보시면은 물론 이제 그 버티컬 램프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세로 형태로 램프 디테일이 딱 갖춰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전면부와 유사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모하비 레터링과 하단부의 커다란 디퓨저를 보면은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고 웅장한 느낌을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하비의 실내는 전작과 상당히 달라요. 모하비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실내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올드해요. 이게 2008년에 등장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2005년 이전의 어떤 디자인 같아요. 굉장히 올드한 디자인이었는데 이게 K7이나 K9에 적용되었던 화려한 프리미엄이 느껴지는 실내 인테리어로 확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예전의 올드함은 확 사라졌고요. 가장 큰 단점 하나가 제거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단점이 이렇게 사라졌으니까 뭐 인기가 좋은 것이겠죠. 제가 알기로는 8,000대 정도 사전 판매가 되었고 꾸준히 계약이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팰리세이드와 마찬가지로 생산이 지금 공급을 못 따라가는 실정이라고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인기를 얻고 있고요. 물론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차가 3열까지 있거든요. 사실 이 차가 5m가 넘지가 않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전장이 좀 짧은 편입니다. 5m가 넘지 않는 전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3열에 성인이 타기에는 좀 부족한 공간입니다. 브랜드에서는 3열에도 어른이 탈 수 있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좀 거짓말 같아요. 그리고 연비도 그닥 좋지만은 않습니다. 디젤 3리터 6기통 엔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썩 연비가 나오질 않아요. 리터당 9.3km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디젤이잖아요. 그래서 디젤 특성상 토크가 높기 때문에 초반 가속 시 휘발유보다는 연료 효율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소비자들이 그래도 이 차는 견딜만 할 거예요. 익스플로러나 트래버스 같은 그런 차량들의 연비보다는 좀 이 차가 체감적으로 나을 겁니다. 익스플로러는 대형 SUV 시장은 수요층이 굉장히 탄탄한 시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50대 이상의 장년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대형 SUV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여태까지는 이 시장을 제대로 만족시킬 수 있는 국산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하비 한 대 있었는데 모하비는 상당히 오래된 차였잖아요. 국산차에는 이 시장을 제대로 만족시켜줄 만한 차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익스플로러 같은 유사한 가격의 큰 차로 수요층이 많이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하비도 깔끔한 모습으로 다시 재탄생되어 시장에 출시되고 나니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익스플로러 쪽으로 넘어갔던 고객들이 다시 한번 모하비 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